안녕하세요. 이해식TV 구독자 여러분, 강동주민 여러분, 이슈 해시태그 진행자 허은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회 도서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전국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첫 번째 영상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해식 의원님이 워낙 프로 방송인이셔서 제가 많이 묻어갔던 그런 촬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의원님의 노련미에 숟가락을 잘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이슈나 현안에 대해서 이해식 의원님과 함께 가볍고 편안하게 풀어보는 이슈 해시태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과 잠깐 인사 나눌게요. 의원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덥죠? 코로나 상황이 또 엄중해졌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간은 야외에서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네. 오늘부터는 일단 실내에서 이 폭염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는 실내에서 촬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길진 않지만은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분들께서 분노하신 일본 공사의 망언입니다. 이게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그런 말들을 주한 일본 대사관의 총괄공사가 기자들의 자리에서 쏟아낸 건데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네, 정말 오만방자하고 이 말을 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소마 공사는 그 총괄공사입니다. 대사 바로 밑에 있는 그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고위 베테랑 외교관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 그것은 그냥 넘기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교관의 말은 물론이고, 어떤 몸짓이나 어떤 태도 같은 것들도 우리는 외교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 기자들 앞에서 네. 그렇게 성적으로 대통령을 주재국의 국가 원수를 비하하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그것이 단순한 실수일까? 절대 그렇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앞으로 다가온 한일 정상회담을 저는 무산시키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무산시키려고 했을까? 그것은 결국 스가 정권이 지금 9월 달에 그 중의원 총선이 있고 네. 또 스가 총리도 임기가 9월 30일까지예요. 네. 지금 이제 재선을 노리고 있는데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무산시키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강한 어떤 의혹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일 정상회담의 무산의 이유를 다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 덤터기를 씌우고 있는데 네. 그것만 봐도 이것은 하나의 책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일 관계가 경색된 지도 제법 시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과연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 소마 공사의 그런 망언 네. 같은 예를 보더라도 한일 관계가 이런 시일 내에 좋아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했을 것이고 수출 규제를 해결하면 지소미아도 정상화하겠다 네. 뭐 그런 제안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회담 자체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소마 총괄공사의 그런 망언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결국 한일 관계는 다음 차기 정부에 나가서야 네. 어떤 계기를 찾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총장이 원한다면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 네. 쉬니까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고 하면 24시간을 꼬박 일해야 5일 동안 24시간 일하면 120시간입니다. 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네. 화장실도 안 가고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윤석열 총장은 아마 52시간제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네. 했던 것 같고 그런 그 비판적인 인식을 가진 기업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 동의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억지 주장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특별히 연장 근로가 필요한 그 네. 분야라든가 또는 선택적 근로 시간이 네.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이미 네. 근거가 있고 그리고 제58조에 보면은 또 재량 근로라고 그래가지고 네. 노사가 합의를 하면은 노동자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재량을 발휘해서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문사회학 뭐 연구 분야라 자연과학의 연구 분야라든지 네. 또는 컴퓨터 이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네. 문제라든지 그리고 광고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재량 근로제도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대선 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 만큼 노동법, 노동, 인권과 관련해서 조금 더 공부를 네, 하시는 게 공부가 좋겠다. 필요하신 것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듭니다. 네. 저도 사실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주 120시간이라는 저를 한번 상상해 봤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빈말로라도 이런 논의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네, 마지막 이슈로 바로 네, 갈까요? 바로. 네,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7월 19일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라는 조항이 신설되는 민법 일부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 법적으로 동물이 물건 취급을 받아왔다는 게 더 믿을 수가 없긴 합니다. 동물은 물건이었어요. 네. 그런데 민법에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규정을 네. 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일이고 물건이 아니게 되니까 뭐 법원에서 동물을 압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달리 적용이 돼야 될 거고 뭐 재산 분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동물은 지각을 느낄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 복지를 고려를 해서 어떤 사람이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가려서 이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민법은 또 이렇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뭐 물건에 준한다 또 이런 어떤 조항이 또 있기 때문에 개별 법률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물보호법은 물론이고 동물과 관계된 그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삽입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한번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영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법 개정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도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계통을 가진 척추동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없는 뼈가 없는 연체동물이라든지 갑각류라든지 이런 것은 동물보호법상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동물보호법으로 가져와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문어라든지 또는 그
랍스타 같은 거 그런 경우에도 산채로 끓는 물에 집어넣는다든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법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아마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포탕 좋아하는 분들 산낙지 바로 이렇게 끓는 물에 집어넣는 거 이런 거 앞으로 금지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의원님께서도 동물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특히 그 강동구청장으로 계실 때 여러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었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청장은 이제 그 살림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강동 구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제기했고 그런 민원들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 것이 길고양이 급식 사업과 유기동물 분양센터를 만든 것입니다. 길고양이 급식 사업은 길고양이가 도시 환경에서는 먹을 것이나 또는 물 같은 것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죠.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또는 음식물 봉투를 뜯는다든지 하는 그런 민원을 발생시키는데 길고양이를 잘 보호하고 밥도 주고 물도 주고 함으로써 그런 민원도 해결하고 그리고 길고양이가 사람과 공존하는 그런 어떤 여건을 만드는 이제 그런 사업이 길고양이 급식 사업이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분양센터는 저희 강동구에서도 제가 구청장을 할 때 일주일에 한 3-4마리 정도 유기동물이 발생을 했어요. 경기도에 있는 동물구조협회로 보내면은 한 2주 정도 데리고 있다가 안락사를 시킵니다. 맞습니다.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안락사도 방지를 하고 그리고 유기동물을 잘 보호하고 또 일정 정도 분양하고자 하는 분과 이렇게 친숙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숙려 기간을 가진 뒤에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 좋은 선례를 남겨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가요? 네. 네, 지금까지 이슈 해시태그 2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중간에 스킵 누르시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겠죠?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댓글에도 의견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 챙기시는 일주일 되시길 비면서 의원님이랑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